재밌는 친구들을 생생하게 파헤쳐보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야무진 방송 벌러지오 그래픽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요청이 들어왔어요. 제가 이제 뭐 계획 중에 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유튜브로 요청이 들어오셔갖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입문하시는 초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그 기본적인 영상을 위주로 찍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냐고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극동정갈 키우기 알아봅니다. 자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극동정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건개정갈이죠. 이 정갈에는 크게 습개와 건개가 있습니다. 습개는 말 그대로 좀 습한 지역에 사는 애들, 뭐 동남아나 이런 좀 숲속에 사는 애들, 그런 애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건개정갈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사막 정갈들 있죠. 사막에서 이렇게 서부에서 도마뱀이랑 같이 이렇게 친구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, 그런 애들이 이제 건개정갈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오늘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지금 맛이 가가지고 그렇습니다. 좀 요새 날씨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가고 그래서 목소리가 상당히 좀 병마신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기 건개정갈, 그죠?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애완용으로 오랫동안 보급되어 왔던 극동정갈을 위주로 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사육장 풍경인데요. 일단 주인공들을 만나 보셔야죠. 몇 마리 없네. 아이고, 여기 다 있구나. 자, 이 좀 정확한 저기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. 아유, 왜 애들 좀 생긴 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극동정갈이에요. 건개정갈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죠. 자, 뭐 정갈이라고 해가지고 독이 세고 막 무서워요, 물리면 죽지 않아요,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물론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. 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정갈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정갈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샵에나 이렇게 좀 판매를 하는 우리 저 정식으로 샵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하는 정갈들은 이 독이 3등급 이하로서 이 정갈이긴 하지만 벌 정도 수준의 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겁내거나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좀 이렇게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너무 걱정 마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쏘이면 좀 아프니까 그래도 뭐 벌도 마찬가지로 독침이 있으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. 쏘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붓고 좀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들은 뭐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죠?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이제 이걸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쉽게 만지고 하는데 우리 사육하시는 분들은 요 꼬리를 제가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딱 잡은 요 꼬리 부분을 핀셋으로 잡으셔갖고 사육장 청소나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생긴 걸 자세히 보고 싶은데 좀 카메라가 조금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쏜다. 어우, 방금 지금 한번 쏘였어요. 제가 지금 쏘였는데 오우씨, 자, 손에 지금 살짝 쏘였습니다.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좀 아프긴 합니다. 어우, 진짜 아프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건개정갈. 그만 쏴 임마, 새끼야. 새끼가 계속 쏘고 앉았어. 자, 우리 극동정갈들은 이렇게 생겼고요. 크기는 뭐 아까 손이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. 소형종에 속하는 정갈들이고. 자,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바닥재죠. 건개정갈은 말 그대로 건조해야 됩니다. 여기가 보면 좀 단적인 예로 이렇게 아픈 친구도 같이 있네요. 주의해야 될 사항과 함께 얘들 질병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지금 바닥재로는 이제 샌드, 여기 같은 경우는 샌드와 질석을 섞어놨는데 이렇게 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사막 뭐 샌드 많이 있죠 요새. 보시면은 뭐 흰색도 있고 뭐 검은색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질석이랑 샌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건조하게끔 바닥재를 유지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질석이랑 샌드를 섞어서 자주 갈아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이 건조한 데 살다 보니까 뭐 오염이나 찌꺼기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. 자, 바닥재는 이렇게 건조하게 샌드나 이런 질석을 적절히 섞어 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샌드가 조금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.
나는 조금 서민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에코워스 있죠? 코코피트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화분용 토양으로도 많이 쓰이는 코코피트를 전자레인지에 한번 삶아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한 20초, 30초 정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건조시킨 다음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저 코코피트에는 그래도 좀 이 샌드보다는 조금 습도가 어느 정도 머금어져 있고 뭐 물이나 이런 거 닿았을 때 기생충이나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샌드보다는 조금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습한 거에 약한 건조한 지역에 사는 이 건개 정갈들을 키우실 때는요 샌드나 질석이 제일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닥재는 그렇게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은신처와 이제 사육 환경이죠. 친구들은 집단 생활을 많이 합니다. 몰려있길 좋아하고요. 뭐 모든 건개 절갈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대형 정갈 건개 중에서도 대형 있죠. 뭐 저기 데저트 헤어리나 이런 좀 손바닥만큼 큰 애들은 야생에서는 동굴 속에서 낮 생활을 하다가 밤이 되면 혼자 기어 나와갖고 사냥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흑동정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몰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사회성이 좋다는 거죠. 여러 마리를 키우셔도 합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.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? 보통 이 화분보다는 화분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기 좀 있네. 여기 좀 있고요. 화분보다는 요 코르크보드, 요 넓적한 은신처가 아주 적당합니다. 친구들이 야생에서도 이 나무 틈이나 뭐 바위 틈새 이런 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널따란 코르크보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요 틈에 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아주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코르크보드랑 이 화분을 같이 깔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세팅이겠죠. 매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합사해 놓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신처에도 가끔 갈 수가 있고요. 합사를 해 놓으면은 알아서 짝짓기를 합니다. 정갈 같은 경우는 이 수컷이 정자낭이죠. 그 조그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하나 나무 위에 떨궈 놓으면 암컷이 그걸 자기의 생식기로 주입하는 식의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새끼도 볼 수가 있고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. 그렇죠? 대부분 우리 이제 샵에서 판매되는 이런 좀 정갈, 뭐 타란툴라, 센티페드 이런 애들은 거의 100% 번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. 그죠?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었던 애들만 사냥가지고 브리더들이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 많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. 그거는 조금 뭐 우리나라 법상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처음 뭐 건개정갈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뭐 입문을 하고 싶다면 뭐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좀 집단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번식이 가능한 극도정갈이 나쁘지 않지 않나.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이런 친구들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은신처 알아봤고 물이죠. 제일 중요합니다. 이 물 때문에 많이 좀 지금 보시면요 진균에 감염된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리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. 많이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습도가 너무 과한데 노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아이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랑 틀리 저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리가 좀 휘거나 검은색 곰팡이가 써는 그런 진균에 감염될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습도입니다. 습도가 너무 높거나 잘못된 습도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키웠다가는 금방 진균에 감염되고 이거는 뭐 극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개정갈 어떤 거에서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물그릇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야생이랑 똑같이 해줘야지. 그러면서 물그릇 큰 게 없네. 얘를 좀 들어 드려야 되는데 물그릇을 이걸로 얘를 자, 물그릇을 우리가 야생이랑 똑같이 해줘야지. 그러면서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. 멋있게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뭐 이건 화분받침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. 이만한 물그릇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. 그럼 얘들이 처음에는 이제 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먹으러 갑니다. 갔다가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.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겁니다. 이 건개정갈은 이 습도에 상당히 약한데 거의 물 속에서 헤엄을 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쉽게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대부분 건개정갈 뭐 유체든 뭐 성체든 작은 애들 키우실 때
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. 물그릇을 너무 큰 걸 넣어갖고 빠져 죽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습도 막 벽에다 분무기 막 뿌리고 목마를까봐. 얘들 건조한 데 사니까 목마르니까 비가 좀 와야겠지 그러면서 막 애한테 물을 뿌립니다. 그럼 바로 이제 아까 그 불편한 친구와 같이 진균에 감염되거나 이 과다 습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주느냐? 자, 바로 물그릇이 있더라도 이렇게 작은 물그릇, 여기 물이 좀 담겨 있는데 보이시죠? 절대 빠져 죽을 수가 없겠죠? 왜냐? 얘들 크기를 보세요. 물을 먹으러 왔다 이겁니다. 그죠? 먹으러 왔는데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이 묻어갖고 좀 불편해졌네. 미안하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고 빠질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물그릇이나 또는 이런 게 좀 구하기 힘들다. 이런 건 시중에 팔고 있지만 난 진짜 서민이다.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다.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사이다나 뭐 물, 페트병 뚜껑 있죠? 뚜껑을 갖다가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작은 솜이나 휴지를 적셔갖고 그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애들이 그 젖어있는 휴지를 수분을 섭취를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휴지는 마르면 또 적셔주면 되니까요. 솜도 마찬가지고. 자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물 절대 분무기 뿌리지 마시고요. 물그릇 큰 거 넣지 마시고. 자, 이렇게 작은 물그릇이나 정 안되면 솜이나 휴지를 적셔서 넣어주시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정도만 지키시면 뭐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먹이 급여인데 먹이는 귀뚜라미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지금 귀뚜라미가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먹이 주문하신 분들이 또 귀뚜라미 많이 또 가져가셨습니다. 자, 먹이 같은 경우는 정갈은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매일매일 막 미친듯이 먹어야 되는 폭군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야생으로 느끼게 해줘야 얘들이 제일 먹성이 좋아져요. 누가 나한테 먹이를 주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보다는 아, 여기가 야생이구나, 내가 한번 사냥을 해볼까, 이런 인식을 박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생물이든 마찬가지죠. 그렇기 때문에 야행성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. 야간에 많이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녁에 이렇게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풀어 놓으세요. 야생과 같이 말이죠. 그 친구들 배가 고프다면은 잡아 먹습니다.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.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뭐 톡톡 잘 튀어다니니까 훨씬 반응이 좋긴 한데 미럼은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나요? 미럼 같은 경우는 바로 땅을 파고 듭니다.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얘들도 야행성이에요. 그래서 밤에 기어 올라옵니다. 올라왔다가 야무지게 사냥을 당합니다. 둘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. 우리 인간도 밤에 역사를 이루죠. 술 한잔 거하게 하고 사랑하는 애인과 밤에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술은 거하게 하고 하면 안 되죠. 그죠?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이 밤에 이루어지듯이 뭐 아침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루진 않잖아요. 아침에도 이루는구나. 죄송합니다. 자, 아무튼 간에 이 친구들은 아침에는 안 이룹니다. 안타깝게도 밤낮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야간에 보통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먹는 걸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밤에 풀어 놓으시고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는 김에 잠깐 이 핸드폰 후레쉬로 사육장을 비춰보시면 웬만하면 많이 굶었던 애들은 뭐 이미 먹고 있을 테고 안 그런 애들도 웬만큼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치지 말고 주는데 왜 안 먹어요? 밥을 왜 안 먹어요? 이 친구들은 물만 잘 섭취를 해도 6개월 이상을 살 수 있는 아주 강한 친구들입니다. 사막에서는 먹이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겠죠. 야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게다가 천적들한테 잡혀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대사가 인간보다 훨씬 느립니다. 6개월 정도 굶어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서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아주 간단하죠. 온도는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사육 온도 20도에서 25도 30도까지도 버티는데 얘들은 그렇게 더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. 25도, 22도 그 정도가 20에서 25도 사이가 제일 적당한 온도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건개정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. 뭐 다른 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막에 사는 친구들은 물에 아주 민감합니다. 물이 꼭 있어야 하지만 물을 잘못 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작은 개체일수록 더 그게 심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주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고 먹이급여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누구나 쉽게 사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
자, 오늘은 이렇게 우리 요청에 의해서 또 극동정갈, 건개정갈. 자, 마침 여기 물 먹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. 그죠? 아, 여기 도망가지 않길 바라는데요. 안 도망가네. 저기 물그릇에 물을 방금 전에 채워놓은 건데요. 이렇게 물을 천천히 빨아먹고 있죠? 그렇습니다. 이렇게 물을 먹고 빠져 죽을 리가 없겠죠? 근데 아까 같이 그렇게 큰 물그릇을 넣어놨다가는 물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물한테 먹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 급여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적당하고요. 매일 넣어놓는다고 먹지도 않으니까. 그죠? 자, 오늘 아무튼 뭐 목도 막 코도 막히고 막 목도 그렇고 좀 맛이 갔는데 아무튼 조금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이쁘게 들어주시고 다 우리 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니까. 아이고,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어디 보자. 우리 친구들은 우리 타란툴라 아가들이에요. 림프들. 아, 이쁘다. 그죠? 꽃게랑 인공부화 하려고 잠깐 빼놨는데 찍는 김에 보여드립니다. 건드리면 움직여요. 막 아장아장. 너무 이뻐요. 아이고, 너무 일찍 꺼낸 것 같습니다. 이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좀 부화가 좀 늦게 되지 않나. 일단 알집이 또 대기하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번식을 통해서 분양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애엄마 알집 오늘 뺏었다고 좀 많이 삐져 있는 우리 애엄마입니다. 날짜 같은 건 이렇게 써놓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다 메이팅하고 번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뭐 그렇습니다. 우리 동화뱀도 있고요. 자, 아무튼 오늘 뭐 저기 이렇게 좀 건개정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기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니면 벌러지닷컴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쇼핑몰이나 카페,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글 남기시면 하루 만에 실시간으로 답글을 달아드립니다. 자, 입문할 때는 역시 벌러지닷컴이죠. 저희는 뭐 매니아 막 완전 뭐 박사님들보다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나 건개정갈 덕후인데 너 새끼 정보가 틀렸어 이런 분들은 조용히 그냥 알고 계시는 정보로 키우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년 동안 키우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죽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을까, 요런 노하우로 쌓여진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 또 나름 다른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.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저기 이렇게 좀 건조한 지대에 사는, 사막에 사는 건조한 정갈들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기 조금 더 재밌는 친구들 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준비 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기 유튜브에서 신청을 오늘 또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죠. 이렇게 또 신청을 또 해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또 컨셉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신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조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벌러지닷컴이다 보니까 이제 벌레도 많이 팔고, 그죠? 우리 파는 게 다 이런 식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이걸 갖다가 저기 징그러울 수가 있어요, 충분히. 이거 얼마나 징그러, 이런 거 처음 보면 먹이 이런 거 징그러울 수 있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징그럽다고 욕하고 이러시는 분들 꼭 있어요. 왜 왔는지 모르겠어. 근데 그렇게 조금 개인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안 오시면 됩니다. 그죠? 오셔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시면 생물들도 상처를 받고 저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. 저는 또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분양도 하고 막 징그럽다고 혐오감 느끼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기분 좋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뭐 자기 취향이 아니면은 뭐 안 보면 그만인 겁니다. 그럼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다 들어와 놓고 막 욕하고 그러시면 그거는 좀 보기 안 좋은 거니까 그런 분들은 매장에 안 오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.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죠, 그죠? 싫은데 굳이 봐놓고 막 욕하는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. 그렇습니다.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야무진 정보, 그리고 원하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